여러분,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?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요. 이 영화를 제가 후속작을 찍었습니다.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일주일. 비인두암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이죠. 정말 살면서 누구나 뭐 힘든 일도 많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, 정말 다시는 돌이키기 싫은 그런 안 좋았던 일들, 그런 것들을 이제 다들 가지고 있을 건데요. 저에게 꼽으라면 이 시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인간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, 정말 고문 수준,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출산의 경험도 있고 맹장 수술도 하신 경험도 있으신 그런 여성분이 계셨는데, 그분의 글 중에도 비인두암 그 방사선 치료 때 그 통증에 비하면 내가 자연분만도 했었고 제왕절개도 했었고 맹장 수술도 했었고 뭐 수많은 그런 고통스럽다는 것들을 많이 겪어봤는데, 그런 것들이 뭐 한 강도가 2나 3 정도라고 하면 비인두암 방사선은 거의 80의 비율을 할 수 있겠다,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진짜 이게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주변에서도 정말 아프겠다 싶긴 하지만, 그래도 정말 그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말로 표현할수록 뭐 이렇게 더 과장하는 것 같고,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고, 여러분들이 겪는 게 나만 정말 힘들고 암치료 끝나고 보통 이 정도까지 안 아픈데 막 진짜 이거 못 살겠다, 뭐 정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다,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런 게 이제 누구나 다 비인두암 치료하신 분들은 다 겪는 그 과정이니까, 저 역시 그 당시엔 그랬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기가 옵니다. 사람이 그 다 지나고 나면은, 그때는 당연히 못 견디지만 그럴 때일수록 과거에 힘들었거나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서, 와, 그때는 정말 뭐 이거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,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도 뭐 싫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, 그때 통증이 막 세게 오지도 않고, 그래서 기억을 다 이렇게 많이 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만 조금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. 일단 아시다시피 코가 굉장히 많이 헐어요. 여기가 이미 방사선으로 부작용이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가 다 헐어 있고, 항상 약간 피가 묻어 있고 약간의 그 노란 코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, 뭐 딱지도 많이 안 씁니다. 그리고 이 목 뒤랑 이 코부터 목 뒤까지 이 부분에도 가래가 굉장히 많이 껴 있죠. 근데 문제가, 가래를 뱉어주면은 목이 좀 청결하고 이렇게 덜 아픈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? 이거를 뱉으려면 코앞에서 퇴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코앞 자체를 엄두도 못 냅니다.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아파서 침한번 살짝 삼키는 것도 막 눈물이 흘릴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, 그거를 이걸 목부터 긁어가지고 코앞에서 퇴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모았다가 진짜 좀 이제 나올 것 같을 때 고통을 그때는 그냥 감수하고 세게 해서 그냥 시원하게 콧물이랑 그 가래를 세게 한번 뱉어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이물질이 오랫동안 껴있어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. 그리고 이 칼로 베는 느낌.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극심한 고통으로 막 칼로 베는 느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거랑 비교하면은 뭐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또 제가 뒤에서 다룰 거예요. 암 환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? 암 환자는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? 이런 내용이 많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. 저는 굉장히 조심하고, 암 치료 기간에는 코로나 걸리면 표준 치료가 지연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걸리면 안 된다 해서 진짜 방어를 잘했는데, 한 치료가 끝나고 3개월 정도 후쯤에 한번 걸렸어요, 결국에.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고, 저도 이제 비인두암 환자가 특히나 중요하잖아요. 비인두암 환자라 이게 코랑 목이랑 다 데미지가 있고 예민한데, 그 부위에 이제 코로나가 막 걸려서 다 막 목이랑 코 통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뒤에서 나중에 코로나 관련된 건 다룰 예정이고요. 다시 돌아오자면 어쨌든 그 칼로 베는 느낌, 이거 굉장히 심하고, 그리고 모순된 게 방사선 부작용이 침샘이 다 망가져서 침이 안 나와요. 근데
이 시기에는 오히려 침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저는 몰랐어요. 저도 그리고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도 이렇게 침이 많이 나온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, 이러면 한편으로는 좋은 게, 침샘이 나는 안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그 가래가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. 진짜 과장 안 하고 거의 한 5초 간격으로 침을 계속 뱉어요.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힘듭니다. 제가 그 당시에 좀 밖에 돌아다닐 때 침이 계속 뱉어야 돼가지고 뭐 다니다가 뭐 잠깐 이러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실컷 뱉고 나와가지고 조금 걷다가 또 근처 화장실 가서 또 뱉고 오고 뭐 이러거나 아니면 하수구 있으면 거기 수시로 뱉거나 지나가다가. 그래서 좀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약간 걱정도 했고요. 아, 이 정도로 많이 뱉으면 그냥 안 돌아다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였고, 저랑 하루 차이 나는 그 환자분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던 분이 있는데 저랑 완전 똑같다고, 저도 죽겠다, 진짜 이거 침이 너무 많이 나온다, 그래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침샘이 안 망가졌냐? 그건 아니에요. 이게 너무 침이 많이 나오니까 안심이 되는데 한 3주 정도인가 후에 보면은 가래가 멈춰요. 이게 이 증상은 확실히 이제 깔끔하게 없어지고요. 단점으로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침이 안 나옵니다. 침샘이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물이 수시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시기가 또 옵니다. 그건 또 뒤에 다루고, 일단 다시 이 얘기를 하면은 가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,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녁에 잘 때 우리가 누워 있는데 수시로 한 5초, 10초 간격으로 침이 막 이렇게 뭉쳐요. 가래랑 침이랑. 그럼 뱉어야 되잖아요. 이거를 삼키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삼키지. 그거를 또 가래가 껴있으니까 또 삼킨다는 기분도 안 좋잖아요. 뭐 안 좋은 게 계속 들어가는 느낌이니까. 그래서 수시로 이제 제가 화장실 가서 뱉고 누워서 한 10초 있다가 또 또 이러고 가서 뱉고 계속 그래요. 진짜 1분에 잘 참아도 1분에 한 3번씩은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면,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수시로 가거나 결국 그냥 삼키거나 이런다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휴지통을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제 방에 뒀습니다. 그래서 잘 때만큼은 그냥 수시로 그냥 그 쓰레기통에다 비닐봉지 어차피 씌워놨으니까 수시로 거기 그냥 뱉고 눕고 했어요. 그러다가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잠이 오면은 자버리고. 그래서 좀 괜찮았습니다. 그 방법도 되게 좋았어요. 저는 좀 추천드리고, 비닐봉지에 있으면 침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휴지를 살짝 깔아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.